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중증의 우울증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을 맨 경우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여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되었으며,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시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3 가단 51117145, 서울고법 2014나 2011-908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1년 8월 27일 19시 10분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9년 1월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1년 7월까지 P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증의 우울,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으로 외래 치료를 받아왔고, 2021년 5월과 7월 진료 시에는 우울, 불안 증상 이외에 자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증상도 있었는 바,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중증의 우울 상태에서 정상적인 현실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자해 행동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원고들로부터 망인의 진료 기록 등에 관한 의료자문 의뢰를 받은 Q병원 정신의학과 R 교수도 망인은 공황 증상 및 대인관계 회피 등의 증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항불안제, 수면제 등 4가지 계열의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망 전 마지막 진료일인 2011년 7월 6일에는 2가지의 항우울제가 모두 최고 용량으로 처방되고 있었는 바, 망인은 이러한 중증의 우울증 상태에서 왜곡된 사고로 인한 상실감,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 죄책감, 무기력감, 무만감 등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어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원고들로부터 망인에 대한 의료자문을 의뢰받은 S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T 교수도 망인은 2018년 12월경 불안감, 초조감 및 이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이후 약물 복용이 시작되었고, 이후 불안 증상은 일부 호전되었으나 기분의 변동성, 과민성과 무력감 및 자살충동이 지속되어 손목을 자해하는 행위가 보였으며, 2019년 1월경부터는 충동적으로 목을 매는 행위가 배우자에 의해 저지되어 이에 응급치료를 받은 후 P병원에서 중증 우울증으로 진단되어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상태임을 전제하면서, 망인은 지속적으로 주요 중증 우울증의 진단하에 약물 복용을 하였으나 신체 및 정신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우울증의 진단 및 충동적인 기질이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인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목을 매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고 지의 친청에 의하여 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가 이 법원에 보내온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우울감, 불안, 불면, 대인 긴장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자해가 반복되는 등 우울증이 호전된 소견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지속 또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망인은 치료 저항성의 중등도 이상의 고도 수준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3차례의 자살 시도력이 있었고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포자기, 무망, 무언감과 자살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자녀 돌보기나 가정생활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상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울증으로 심체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이르러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망인의 주치의, 원고들이 의뢰한 의료자문 회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 등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대체로 공통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쟁점, 피고 F의 정신질환 면책 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약관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 여부, 피고 F는 정신질환 면책 약관에 대하여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약관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약관 명시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 망인이 피고 F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청약서에 약관을 수령하였고 약관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자필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한편 보험자의 약관 명시 설명 의무의 이행은 보험계약자가 해당 약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F가 정신질환 면책 약관에 대하여 망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 F는 정신질환 면책 약관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 판단, 약관 명시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 관련, 보험약관은 238면이나 되어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청약서는 이면에 꼭 아셔야 할 사항 항목이 별도로 있음에도 정신질환 면책 약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 유의사항 및 비교 안내 및 계약자 확인서를 보더라도 망인이 보험계약상 주요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 부분을 확인하였다는 의미에서 자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신질환 면책 약관에 대한 언급은 역시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망인에게 정신질환 면책 약관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